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말기에 접어들자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유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귀족들은 금입택이라고 하여 금으로 만든 집이 있었으며 14면체 주사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술을 마실 때 주사위를 던져서 맛있는 벌칙 게임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포석정이라는 큰 돌에 물기를 파서 술잔을 물 위에 띄워 술을 마시는 현대판 회전 술잔 테이블 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신라 말기인 51대 진성여왕은 즉위 3년의 텅 빈 국고로 인해 세금을 독촉했으나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국력이 약해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란 세력을 결속시킨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사벌에서 아자개가 군사를 모아 장군으로 군림하는데 아자개의 아들 견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900년의 완산주, 지금의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당시에는 백제라고 했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를 붙여서 후백제라고 합니다. 견훤은 어릴 적에 호랑이한테 물려가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용맹을 지녔습니다. 901년에는 북쪽에서 후고구려를 궁예가 건국합니다. 궁예는 왕건을 부하로 삼으면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제일 넓은 영토를 손에 얻습니다. 그러나 후고구려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중앙 집권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왕비와 많은 신하들을 죽이는 독단과 전횡을 일삼다가 왕건, 신순겸, 복지겸, 홍유, 배현경 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어 고려의 태조가 됩니다. 태조 왕건은 수도를 개경으로 정하고 신라와는 동맹을 맺고 후백제와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던 고려와 후백제는 925년 10월에 화친조약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면서 서로 인지를 교환합니다. 왕건의 사촌아오 왕신을 후백제로 보내고 견훤은 자신의 사위인 진호를 고려로 보냅니다. 고려에 있던 진호가 병으로 죽자 견훤은 왕건이 독살한 것으로 생각하여 왕건의 사촌인 왕신을 죽여버립니다. 견훤은 바로 북진 정책으로 고려의 국경으로 군사를 배치시키지만 자신의 사촌인 왕신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던 왕건은 장군들에게 견훤의 도발에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이후 자신의 사촌 왕신이 죽은 것을 알고 이에 붕괴한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용주, 운주성, 금품성을 함락시키고 공주성으로 진격합니다. 견훤은 공주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병력을 직결시키지만 왕건은 수군을 서해안을 돌아서 진주 남강으로 우회시키고 육군은 육로를 통해 진주로 진격시킵니다. 왕건은 공주성이 아닌 대야성을 손에 넣기 위해서 공주성은 공격하는 척만 하고 지금의 합천인 대야성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대야성은 견고한 요새와 교통의 요지로 대야성을 차지하는 나라가 지금의 경남 지역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927년 7월에 일어난 대야성 전투입니다. 대야성을 뺏긴 견훤은 신라의 서라볼로 진격합니다. 당시 신라 55대 경혜왕은 고려의 원군을 요청했지만 견훤이 먼저 서라볼에 도착하게 되면서 경혜왕은 자살하고 견훤이 신라의 경순왕 김부를 왕위에 앉히고 떠난 뒤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왕건은 주병력에서 기병으로만 된 군사로 견훤을 뒤쫓지만 대패하고 포위를 당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왕건은 수비만 하면서 버티는데 이때 신순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자신이 후백제의 병사들을 유인하여 김락과 함께 죽습니다. 백제군은 왕건의 목을 가지고 가면 큰 상을 내린다는 말에 신순겸의 목을 가지고 갑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왕건은 신순겸의 시신을 챙기고 성급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왕건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때문에 자신의 무덤으로 받은 최고의 명당 자리에 신순겸의 무덤을 만들고 황금으로 된 머리를 조각하여 시신과 함께 무덤에 넣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무덤이 도구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똑같은 무덤을 2개 더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신순겸의 후손들도 어느 무덤이 진짜 무덤인지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순겸의 희생으로 왕건이 죽을 위기를 모면했던 전투가 927년 9월에 벌어진 공산 전투이고 현재 대구 803 부근입니다. 앞선 공산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한 왕건은 계속 북진해서 올라오던 견훤이 부담이었습니다. 고창은 현재의 안동 지역으로 고려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곳이지만 전세가 불리하여 쉽게 싸움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건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모든 장수들이 이번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왕건 역시 그리 생각했는데 고려 건국의 1등 공신인 유근필 장군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근필 장군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왕건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신라의 삼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귀순을 하면서 전력을 보충했습니다.
왕건은 병산의 진지를 구축하고 견훤은 석산의 진지를 구축하여 전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견훤의 휘하에 있던 실한 기막을 포로로 잡고 후백제의 병사 8,000명을 죽입니다. 930년 1월 현재의 경북 안동 부근에서 일어난 병산 전투로 견훤은 큰 병력 피해를 입고 퇴각을 합니다. 병산 전투 이후 932년 6월 백제 장군 공직이 고려에 투항을 했고, 7월에 왕건은 일모산성을 정벌했습니다. 견훤은 수군을 통해 공산 전투에 보복을 했습니다. 후백제군은 백주와 정주에 정박한 고려의 배 100여 척을 공격하고 고려의 심장인 왕궁까지 공격했습니다. 후백제군의 육지를 공격하다가 분리하면 다시 배로 돌아가는 히트앤런 작전으로 배를 잃은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후백제는 고려의 군마를 양성하는 저산도에 상륙해서 군마 300피를 빼앗아 돌아갔습니다. 932년 9월에 벌어진 임진해전으로 후백제는 앞의 전투에서 잃었던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그 뒤 후백제는 후계자 계승을 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견훤은 69세의 나이까지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했고,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지만 신하들이 반대로 무산되었고, 유력한 왕위 계승자 신검이 있게 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의견으로 내분이 생겼습니다. 935년 3월에 신검은 반란을 일으켜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면서 왕위를 찬탈했지만, 견훤은 유폐 3개월 만에 탈출하여 고려로 귀순합니다. 그리하여 왕건은 936년 9월에 8만 7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검을 토벌하면서 통일을 이뤄냅니다. 왕건은 지방의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호족에게 딸이 있으며 혼인을 하는 혼인정책으로 29명의 아내에게서 25남 9녀의 자식을 낳습니다. 고려의 통합을 위한 혼인정책이지만 이 정책이 왕건의 사후에 치열한 왕위 찬탈의 계기가 됩니다.